안녕하세요. 잘생긴 오렌지 자로입니다. 오늘 12일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를 했습니다. 근데 이번 내용에서 대부분은 이제 다 그 전에 예상했던 내용들이고요. 좀 주목해야 될 점이 10년 전매 제한을 했습니다. 이것도 뭐 전부터 할 거라고 정보가 돌았던 내용인데요. 그런데 이 10년 전매 제한은 어떻게 보면은 국토부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.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었지만 분상제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축의 공급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 라고 제가 이미 유튜브로 알려드렸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 10년 전매 제한이 더 추가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전에 말했던 가격 상승을 더 부추기는 결과가 이제 초래되는 그러한 장치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 과정이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 신축이 날아가고 있죠. 강남을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. 강남의 지역 동네인데요. 신축이 있고 재건축이 있겠죠.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6월부터 계속 2개월간 떠들었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이 이 신축으로 갈아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. 그래서 신축 가격이 최근에 급등했다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.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시행하게 되면은 강남의 모 아파트는 일반 분양 직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담금을 더 내야 됩니다. 근데 그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부담금 내역이 한 1억 정도 더 낼 것이라고 다 추측을 하고 있더라고요. 1억에서 1억 원저리 그런 정도의 가격인데 그 계산은 지난번 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분양 그 수를 가지고 이 조합원 분양가 그걸로 일반 분양가를 거의 최대한 낮췄을 때를 예상해서 일반 분양 수를 곱하고 그거를 조합원 수로 나누면은 대략 이 계산법이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. 그래서 뭐 대략 1억 정도 한다고 쳤을 때 그리고 이 신축이 오르지 않습니까? 신축이 지금 엄청나게 팍팍 뛰는 바람에 강남이 지금 1위를 하고 있죠. 상승률. 뭐 거의 뭐 몇 개월 사이에 2억 이상이 뛰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이 재건축이 곧 있으면은 이 신축이 되는데 이 목표가가 상승합니다. 그렇게 되면은 뭐 2억, 3억도 우습죠. 1억을 더 내고 3억을 더 버는 셈입니다. 그러니까 이 차익은 한 2억을 더 버는 셈이죠.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전매 제한 10년을 뒀습니다. 이거는 뭐냐면은 이 재건축 아파트가 이제 신축이 됐다고 쳐봅시다. 그런데 이 중에서 그 일반 분양, 예를 들어서 3분의 1 정도가 일반 분양이라고 쳤을 때 30%에 해당하는 일반 분양 물량을 이제 10년, 이게 신축이 됐을 때는 한 3년 정도 흐르겠죠.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분양을 받고 난 다음에 한 이제 10년이 지나면은 이게 완공 후 7년간, 예를 들면 완공 후 7년간은 물건이 잠기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? 여기에 나온 신축은 이 30%를 제외한 70%만으로 물건이 이 70%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. 이 전매 제한 10년을 안 했을 때는 100% 이제 물건이 나올 수 있는 건데, 물론 100%도 다 안 나오겠죠. 근데 그냥 예를 들어서 100%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중에 30%를 7년간 묶어두는 겁니다. 그렇게 된다면 공급이 더 줄어들게 된 셈이죠. 그러니까 이거는 국토부의 실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도 다 이거를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. 하지만 이 이제 멀리 안내 본다 이거죠. 이게 3, 4년 뒤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집값 안정하는 게 중요하지, 그리고 지금 당장에 대부분의 무주택자들을 환호시키는 게 중요하지, 3, 4년 후는 뭐 그때 가서 보자 뭐 이런 식인 거죠. 그래서 굉장히 근시안적인 대책이다. 그리고 또 이거에 이제 대중들이 어느 정도 넘어가기 때문에
이러한 정책을 시행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침을 드린다면은 재건축이나 또 재개발 보유자들은 특히 이제 일반 분양 얼마 남지 않아서 거의 관리 처분 단계 뭐 그렇게 들어서 이제 마지막 단계 그러한 아파트들은 한 3, 4년만 참으십시오. 그냥 계속 추진을 하고요. 스톱하지 말고 어차피 스톱도 못 하겠죠. 2주 중이고 뭐 그런 데는 계속 추진하고 이거가 3, 4년 후에 신축이 된다면은 이미 그때 신축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 있을 겁니다. 이게 신축이 됐을 때 또 하나의 프리미엄, 또 하나의 플러스는 뭐냐면은 일반 분양 당첨자들은 물건을 못 내놓는다는 거. 그만큼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, 7년 동안은 더 높은 가격에 팔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3, 4년만 버티시고 그 일반 분양 물량이 나오기 전인 7년 사이에 굉장히 공급이 희소할 테니까 그때 이제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든지 아니면 계속 보유하시든지 그러한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, 4년은 이제 끝까지 버티셔야 됩니다. 추가 분담금이 나오더라도 이거를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. 버티는 거. 3, 4년만 버티면은 이제 그 추가 부담금 낸 거 이상으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걸 버티는 게 중요한데 이제 좀 안타까우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이제 노인분들, 이제 은퇴자들, 더 이상 고정 수입이 없는 분들, 이런 분들은 이제 이자 내기도 급급하고 그런 사람들.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민층, 이제 추가적으로 돈을 낼 여력이 없는 노인층, 이런 분들이 굉장히 타격을 입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예, 오늘 나온 정책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렸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